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 이제 도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박은 개인의 자격이 안 되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변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되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경우 이제 도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박은 손실금을 예를 청산같이 반영을 해. 반영을 하면 이 사람이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되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변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되냐? 그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도박으로 손실 본 금액이 한 1억이야. 제가 소득이 202만 원이어가지고 1인 가구 생계비 124만 원을 뺀 76만 원씩 변제할 수도 있어 치면 최대 변제할 수 있는 게 5년이잖아요. 76만 원씩 5년 변제하면 한 4,200만 원 변제할 수 있어요. 근데 손실금 1억을 다 변제하라 그러면 나는 도저히 개인회생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5년 동안 최대한 변제하겠다. 76만 원씩 5년 변제하겠다. 이러면 개인회생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죠.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변제하겠다. 물론 그런 법원에서는 안 된다. 1인 가구 생계비의 60%가 아니라 그럼 너는 50% 또는 40%만 하고 5년을 해라. 라고 이제 보증공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0% 변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변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가능한 거죠. 도박으로 손실 봤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회생이 안 되거나 100% 변제되는 건 아니다. 도박으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내 능력과 최대한 5년 변제해가지고도 부족하다 싶으면 생계비를 갖다가 50%. 요 정도 변제하면 도박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거액을 투자해가 손실 보는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투자 행위라 보기 힘들다. 이거는 뭐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그 손실 봤다는 건 청산가치 반영하지 인정하겠다. 하지만 성실하고 불운한 채무자와 평등하게 하는 거는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경우에는 좀 불이익을 주겠다 해서 5년 변제하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논리가 좀 되기 때문에 법원에 이건 좀 정당합니다. 한 5년 정도는 감내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이래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도박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5년, 안 되면 생계비의 50% 이렇게 했으라도 개인회생이 되는 것처럼 진짜 사행성, 도안인 모식으로 대출 왕창 끌어가지고 왕창 주식 투자다가 이제 안 돼서 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개인회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개인회생인데 신청 중 코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법원이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안 좋은 케이스죠. 예. 정신이 안 차렸으니까. 대출로 1,000만 원 주식 투자했는데 3,000만 원으로 올랐고 결국에는 0원을 수렴했으면 손실금은 1,000만 원으로 측정되나요? 투자금 1,000만 원을 청산가치 하라고 하는 아주 후진적인 법원도 있고 똑같네요. 투자금이나 손실금이라 다 잃었으니까 1,000만 원을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은 케이스는 굳이 뭐 반박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청산가치 반영하시면 돼요. 근데 1,000만 원을 반영을 하면은 변제금이 올라간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손실 봤는데 왜 청산가치에 반영하냐? 손실 봤다는 걸 소명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 근거 하나 생긴 거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은 손실금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데 왜 여기는 반영하냐? 지방인 경우에 반영하냐?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근거를 하나 더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도 4년치가 있으면 전부 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본인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내야지 설명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채무 원인 중 주식이 있으면 회생 신청하기 전에 주식을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지 혹 보유하고도 신청 가능한 거예요. 자, 주식 투자로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주식을 다 처분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갖고 있으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라고 취급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액수가 아닌 그 이상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요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케이스, 소소히 투자를 해오던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데 주식이 문제가 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고를 0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2020에서 2023년도에 걸쳐서 주식을 했고 내년에 회생 진행할까 하는데 육아휴직 때문에 그 사이에 도박 중독 센터도 가고 주식도 한 번도 안 하고 모습 변제율이 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 개인회생에서 변제율은 착하면 낮아주고 좀 불성실하면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공식대로 되는 거예요. 생계비 공식, 청산가치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기본은 공식으로 했는데 내가 100만 원을 변제해, 내 착하게 한다고 해서 100만 원 낮게 그러지도 않아요. 공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법원의 재량이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 법원이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변한 모습,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케이스,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케이스에서 내가 아무리 뭐 잘한다 하더라도 변제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압박이 불가능한 케이스에서는 사실 개인의 생을 좀 불성실하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뭐 사치도 하고 낭비도 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이렇게 소득도 불투명하고 이러면 좀 압박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탕감 사례는 있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탕감 조건이 되면 탕감 받는 거고, 탕감 조건이 안 되면 탕감이 안 되는 거. 이게 뭐 주식, 코인, 도박이라 해서 탕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 그 얼마큼 투자했냐, 얼마 손실 봤냐, 내 소득은 얼마냐, 부양가 좀 이 종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탕감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